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29회 최신 기출문제 분석 2교시 6부 시간입니다. 최근에 치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3번부터 41번까지 9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33번 치매 대상자가 옷에 소변 실수를 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을 시킨다. 4번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번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르는 척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대상자가 치매이든 아니든요. 옷에 소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한번 실수했다고 즉시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복인데요. 기저귀를 바로 채우면 기저귀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대소변을 가리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는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이번에 싸니까 귀찮아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아닌 이상은 함부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당황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을 시키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항상 치매 대상자가 다양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옷에 소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물을 엎을 수도 있고 밥상을 엎을 수도 있고 어질러펴 놓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때 원칙 있죠? 첫 번째, 화내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지 말라고 주의 주지 않아요. 선생님도 우리가 아이들처럼 또 이렇게 어질러필 거야?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당황하지 않고 치우시면 되고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면 입혀주면 되고 당황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옷에 소변 실수를 했으니까 욕창 생기시지 않고 찝찝하지 않게 그냥 바로 가능하면 빨리 옷을 갈아입히고요. 안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화내지 않아요. 주의 주지 않습니다. 5번에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르는 척한다 그랬는데 찝찝한데 빨리 갈아입혀 드려야죠.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문제 34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인 치매 대상자가 계속 반복하여 집에 언제 가요? 라고 물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2번 지금은 밝으니 어두워지면 간다고 설명한다. 3번 아들이 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말한다. 4번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 나중에 가자고 설득한다. 5번 시계를 보여주며 아직 집에 갈 시간이 안 되었다고 말해준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문제는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중에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반복 행동 또는 반복 질문을 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는요. 간단해요. 첫 번째, 주의를 돌린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겠죠? 할 일이 주어졌으니까요. 두 번째, 다독이고 안심시켜준다예요. 지금 이런 행동이요. 어떤 불안감에서 오는 걸 수 있거든요. 주의를 돌리고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틀린 행동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대답해 줄 수 있겠지만요. 계속 소모전이죠, 이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를 돌립니다. 박수를 쳐서 소리를 내서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한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콩고르기 같은 거, 아니면 공놀이 이런 것들로 주의를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독이고 안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 거니까 맞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은 밝으니 어두워지면 간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번 아들이 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말한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지 않고요. 4번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 나중에 가자고 설득한다. 소모전이죠.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5번 쓰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복원할 때 보니 시계를 보여주며 아직 집에 갈 시간이 안 되었다고 말해준다. 예, 굉장히 매력적인 답안이죠. 이렇게 현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것은 언제? 망상이나 의심이나 환각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개념들이 불분명해가지고 의심이나 망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현실에 대해서 꾸준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상황을 볼게요. 지금은 어떤 것?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이니까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특징은 1번 자다가 한두 번씩 깬다. 2번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깬다. 3번 30분 이상 뒤척이다 잠든다. 4번 낮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잔다. 5번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치매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뇌에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감각이 없어져서 낮과 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바뀌어요. 그러면 낮과 밤이 뒤바뀌었다는 건 밤에 잠을 안 자고 언제 잔다? 낮에 잔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깨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말 걸고 난동 부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수면 패턴 중에 일반인은 잘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몰아자기입니다. 계속 안 자다가 한꺼번에 2, 3일씩 몰아자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5번이죠.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잔다. 일반적인 경우 2, 3일간 잠을 안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안 자다가 몰아서 자는 것, 뇌에 이상이 생겨서 수면 각성 패턴이 이상해져서 생기는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자다가 한두 번씩 깬다. 밤에 잘 자는 거잖아요, 일단은. 2번, 초저녁에 자고, 저녁에 자네요. 새벽에 깨고. 패턴이 바뀌진 않았죠, 낮밤이. 30분 이상 뒤척이다 잠든다. 낮밤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4번에 낮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잔다. 역시 낮밤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5번처럼 낮밤이 뒤바뀌거나 몰아자거나에 해당되는 5번이 정답인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36번.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2번 깔판을 여러 개 깔아놓는다. 3번 실외에 배회로를 만들어준다. 4번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5번 출입구에 배를 설치하여 드나들음을 관찰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의 배회 문제예요. 배회도 문제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배회할 때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틀렸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틀린 거예요, 선생님. 복잡한 일거리는 우리한테도 스트레스죠. 예, 간단한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관심 돌리기에 해당되는데 복잡한 게 틀린 거예요, 선생님. 2번, 깔판을 여러 개 깔아놓으면 배회하다가 밟고 미끄러지실 수 있어요. 위험한 환경이죠. 틀렸습니다. 3번, 실외에 배회로를 만들어준다. 배회를 하실 때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배회로를 아예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죠? 실외가 틀렸죠. 안전한 어디에? 실내에다가 배회로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3번 쓰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우리 문제 복원할 때 실외에다가 배회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닙니다. 실외에 배회로 만들어 놓으면 배회 하시다가 딴 데로 셀 수 있잖아요. 그럼 실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내에 만들어 놔야 합니다. 4번,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금방금방 까먹으시는데 외우게 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5번에 출입구에 벨을 설치해요. 그래서 드나들물 관찰해요.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나가시면 빨리 따라 나가야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시설 생활 중인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저 할망구는 참 뻔뻔해.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1번,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2번,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3번,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여준다. 4번, 여기는 시설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5번,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건데요. 의심 또는 망상 또는 환각,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같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 행동 중에요. 공격성, 그리고 성적인 문제. 이거를 제외하고 만국 공통 대처법이 뭐냐면 아까도 했던 관심 돌리기예요. 주의 집중을 다른 데로 하게 하는 것. 이게 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공격성이 나타나거나 성적인 부분이 아니면요. 공격성이 나타나면요.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관심을 돌리려고 뭐 할까요? 공놀이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격성이 진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 돌리기법 여기선 사용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극하지 말고 쉬게 해주고 좀 의연하게 대처해줘야 됩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상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약간의 협박이죠. 이런 걸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원칙대로 관심 돌리기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지금 이거는 망상에 해당돼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현실을 꾸준히 인식시켜주는 것. 요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을요. 꾸준히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여기가 어디다? 시설이라는 것을 꾸준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여기는 어디다? 시설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장소에 대한 인식이죠. 되셨나요? 1번에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처사죠.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계속 증상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요. 2번,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확인하는 건. 3번에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서 보여준다. 월세 다 내셨어요,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굉장히 매력적인 답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원래 이런 의심이나 망상이나 환각이 해가 되지 않으면요. 그 행동을 그대로 하게 냅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대상자를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현실 인식, 여기가 어딘지 인식시켜주는 것, 이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아니고요. 5번에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요거 동그라미 치셔야겠네요. 귓속말로 이야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우리 사람 앞에 두고 귓속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특히 치매 어르신들은요. 이거 굉장히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귓속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8번. 야간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못 들은 척하면서 무시한다. 2번. 왜 저랑 자고 싶으세요? 라고 말한다. 3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라며 다독여 준다. 4번. 먼저 주무세요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5번.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되게 쉬웠죠? 제가 37번에서 벌써 해설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쵸? 이건 성적인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예요. 사실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했을 때는요, 바지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자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맞네요. 그쵸?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어요. 말투가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되 상벌을 이용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5번처럼요. 그런 말씀 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하는 프로그램 참여 안 시킬 거예요. 낮에 그랬다면 이제 프로그램 참여 안 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정답은 늘 똑같아요.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상벌을 이용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39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1번. 명사 대신 대명사를 사용한다. 2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삼가한다. 3번. 대상자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4번.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의 뒤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에 명사 대신에 대명사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뭐를 사용해야 될까요? 명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사는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사물의 이름. 연필, 책상, 볼펜 이런 이름이 명사고요.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하는 게 대명사예요. 이름 대신 이거, 저것, 그것 이렇게 말하는 게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치매 어르신들은 자꾸 이름을 까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저것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우리는 이름을 불러줘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되셨죠? 2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삼가한다. 아니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훨씬 영향력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얼굴 표정, 스킨십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3번. 대상자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거 그러면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요. 저 여자는 과거 있는 여자야. 그러면 이 과거가 안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대상자의 안 좋았던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 이야기는 부정적 의미의 과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를 들면 뭐 맷돌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거 콩 가는 거잖아.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인지 기능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4번.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이건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이죠.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눈높이를 맞춘다.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원칙이잖아요. 그쵸? 4번 정답이네요. 5번. 대상자의 뒤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뒤에서 갑자기 이야기하면 놀래서 막 뛰쳐나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찻길로 전진하실 수도 있어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디서? 정면에서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40번. 다음 대화에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요양보호사.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대상자.
뭐라고 말할까요? 1번, 벌써 점심때가 되었어? 2번, 글쎄 영 기억이 안 나. 3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4번,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5번, 못된 며느리가 계속 밥을 안 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문제죠.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말기의 특성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말기에는 말이 거의 없던지 아니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그러면 점점점점 아무 말도 안 하든지 아니면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볼 필요도 없고 정답은 3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하는 겁니다. 자, 치매 마지막 문제네요. 41번 문제입니다.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때 가장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많이 말하기,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1번 진압력, 2번 운동 능력, 3번 주의 집중력, 4번 언어의 유창성, 5번 창의적 사고력. 정답은 4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26회 때인가요? 한 번 딱 출제됐던 문제인데 29회 때 또 나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 7살, 8살 아이들과 같이 많이 하는 거예요.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이런 거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하거든요. 왜 하냐면요. 언어의 유창성 때문입니다. 유창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침없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거침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언어의 유창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길러주려고 하는 겁니다.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가능한 한 많이 얘기하면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진압력은 알고 계시죠? 사람, 공간,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운동 능력은요? 뭐 손가락으로 그림자 만들기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겠죠. 아니면 체조 같은 거. 주의 집중력은요. 이거 이야기하려면 사실 주의 집중해야 돼요. 이것도 맞긴 한데 가장 향상될 수 있는 건 4번이고요. 주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는요. 뭐 단어 중에서 이응자만 골라낸다든지 어자만 골라낸다든지 이런 거 주의 집중 필요하고요. 아니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거 있죠. 보고 그것도 주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5번의 창의적 사고력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사물을 하나 보여주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니? 예를 들면 뭐 성냥을 하나 보여줬어요. 성냥을 보여주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불을 켠다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창의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요? 4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치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45번까지 네 문제 남았는데 응급 파트거든요. 이 응급 파트는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응급 파트 2교시 7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